네,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총 사업비 24조 1천억 원 규모 23개 사업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전국이 들썩거리고 있는데요. 사업 선정 결과부터 예상되는 파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김대호의 경제일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저희가 전 시간에 다뤘던 내용인데 이거 뭐 23개 사업을 저희가 이 짧은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총평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뭐 지역 균형 발전이 가장 큰 취지다라고 일단은 설명하고 있어요, 정부는. 잘 그런 취지가 반영됐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정부가 얘기하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서울과 수도권은 상당 부분 배제하고 그동안 소외받아온 지역, 이런 지역의 사업들을 대부분 승인해줬다는 면에서 상당히 정책적 목표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나라 국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 도입된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전혀 이 정책적 취지, 예비 타당성 조사 취지를 반영하지 못했다. 이렇게 서로 좀 엇갈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방 균형이라 하더라도 어느 지역은 해주고 어느 지역은 안 해주고 하는 이런 지방 간의 불균형 문제가 또 하나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그 비율로 따지면 뭐 정확하게는 이렇습니다. 경남은 4조 7천억, 광주나 경북이 뭐 10분의 1이 안 되는 한 4천억 정도 된다 그래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그 지역 편중 논란 이게 불거지는 건데 뭐 그건 다 그렇다 치고 그럼 일단은 경남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라고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 그 근거는 뭐라고 하는가요? 지금 전체 그 예타가 면제된 게 24조 1천억 아닙니까? 그 중에서 경남의 4조 7천억이 예타가 면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 조처의 약 한 5분의 1에서 4분의 1, 6분의 1까지는 혜택이 경남에 집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액면 그대로 보면 밖에서 볼 때는 경남에 이번에 예타 면제된 것은 거제도와 김천을 연결하는 남부 내륙 철도입니다. 남북 내륙 철도 KTX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철로를 만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철로를 만들다 보니까 돈이 많이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만은 이 경제학적으로 볼 때 산업 연관 효과, 전방 효과, 후방 효과를 볼 때 철로가 다른 것보다도 결코 적지가 않고 4조 7천억을 투자했을 때 경남과 경남 인근 지역의 경제적 혜택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의 혜택이 많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이제 이 대목에 대해서는 이제 정치권에서는 호사가들은 김경수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측근 몰아주기를 한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출생지가 아시다시피 거제 아닙니까? 부산에서 컸지만 거제에서 태어났어요. 이번에 종착 여기 창원과 거제로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경남에서 이기면 전국 균형에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정치 역학적 구도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번 조처가 상당히 정치적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반대로 이론 논리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말씀하신 이 경남 부분에 대한 이 지금 예타 면제 사업이 발표된 이 사업만 두고 얘기하자면 대통령 공약이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대통령 공약이었는데 문제는 대통령 취임 이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까지는 안 갔습니다만은 그 KDI라는 곳을 통해서 비용 편익 분석을 했어요. 그것이 예비 타당성 조사 핵심이거든요. 거기서 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탈락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비 타당성 조사 가면 탈락되기로 확실시 되는 것을 봐줬다. 이런 특혜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역시 뭐 논란이 있을 만한 그런 사연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일부분 이렇게 다 찝어봤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뒤에 뭐 이제 숫자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이제 정부에서는 1, 2년을 내다본 게 아니고 10년 내다봤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뭐 토목이나 건축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뭐 다른 쪽에도 복지에 관련된 사업 예산 들었기 때문에 4대강과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비중으로 보면은 뭐 어쨌든 SOC 사업이 많기 때문에 압도적이죠. 예, 우려되고 있는 부분이 그 뭐 난개발이나 이런 걸 좀 우려되는 지점들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우리가 이명박 정부를 안에서 토건 공화국이다라고 많이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토건은 토목과 건축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 인프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런데 토목을 하다 보면 쓸데없는 것을 하게 되고 예. 정확하게 이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는 그때까지 경제적 타당성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으니까 돈의 소실이 있다. 그래서 바로 김대중 정부 때 1999년이죠.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것을 도입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토목이라고 비판을 한 이 현재의 여권, 과거의 야권이었죠. 예. 민주당이 그렇게 비판했는데 똑같은 그렇게 예비 타당성 검사를 면제해버렸다. 거기에 예. 대해서 오늘 좀 세간에 좀 들끓고 있고 좀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입니다. 예, 뭐 경실련에서는 이제 그 책임자 고발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무튼 이 예타 면제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논란이 뜨거운데요. 어쨌든 뭐 이제 그 논란은 논란이고 비판은 비판인데 저는 이제 반대 입장에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건 뭐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경제 활성화 부분에 대한 의견도 정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에 따른 뭐 일자리가 어쨌든 뭐 단기 일자리가 창출돼가지고 고용 지표가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효과도 노린 거 아니겠느냐라는 뭐 지적도 있습니다만 일단 그 부분도 어떻게 보시는지 좀 정리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24조 1천억을 투자를 하고 그중에서 약 한 75%가 토목 건축에 나가거든요. 토목 건축에 나가는 것은 앞으로 1년 반 정도 있으면 공사를 착공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다 단기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경제적 플러스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경제적으로 우려되는 것은 이것이 나중에 완공됐을 때 영업이 안 돼서 또 다른 세금을 넣어야 된다는 거 이런 것을 지금 우려하는 것이 그게 바로 혈세 낭비니까요. 그렇습니다. 단기적인 효과는 있고요. 또 그다음에 나머지 25%가량 특히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에 이번에 배정된 예타 면제 사업들은 그게 이 자동차 공장이라든지 AI 산업들이에요. 그것은 바로 신성장 산업하고도 연결이 돼 있으면 경제적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수산식품 수출 단지가 전남에 들어서는 거고요. 전북은 상용차 산업 혁신이 들어서는 거고. 광주. 그렇습니다. 광주죠. 광주에는 인공지능 집적 단지가 들어서는 거고. 이건 좀 세세하게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23개 사업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시면 어떤 거는 또 일견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뭐 다른 뭐 이제 새만금 국제공원이나 이런 부분은 좀 이제 비판의 여론이 좀 거센 것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다 짚을 수 없다는 부분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일단 결론적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재정 여건에 확실히 무리가 없을까? 이게 제일 걱정이거든요, 사실은. 그 앞서가지고 한 말씀만 꼭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 사업에 제가 볼 때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에 지금 짓겠다는 내부 고속철도 저는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낙후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타만 따지게 되면 지방 사업은 못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정부의 균형 개발 의지 또 그동안에 좀 덜 발전된 것을 제대로 발전시켰다는 그 의지는 높이 사고 싶어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예타라는 그런 것을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어놨을 때는 나름대로의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거랍니다. 그러면 지금 예타를 면제할 것이 아니라 예비 타당성 조사를 정확하게 하든지 또는 거기에 규정을 여야 합의로 좀 바꿨다면 이런 국민적인 저항을 물리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지금 질문하신 재정 문제와 관해서는 24조 1천억이긴 합니다만 이 돈이 한꺼번에 나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걸쳐서 나가기 때문에 연간 한 2조 정도요. 그래서 당장에는 이 예산을 조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것을 지어놨을 때 사후에 손님이 없어서 이를테면 내부 경남 내륙 순환도로 고속도로를 만드는 손님이 없으면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드는 이런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예비 타당성 검사가 절실했다. 이런 시각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뭐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뭐 지역에도 아무튼 큰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뭐 예비 타당성 조사가 뭐 기간으로 따지면 5개월에서 6개월 동안 걸리고 뭐 기간도 뭐 이렇게 짧지 않다 보니까 뭐 손해도 적지 않다. 기존의 사업자들도 막 떨어져 나가고 하다 보니까 이걸 좀 빨리 뛰어넘는 차원에서 이렇게 면제를 한 것인데 글쎄요. 뭐 이제 보시는 여러분들의 판단이 일단 중요한 것 같은데 시간이 조금 허락되면 많이 얘기 나눌 수 있었을 텐데 오늘은 이 시간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대호의 경제 읽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